처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나이스하게 인사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첫 영상부터 중국 쇼핑몰을 주제로 수많은 망치질과 레이장 앞에서도 망치를 들고 사진을 찍었던 갱행구라고 합니다. 억가도 있었지만 중국 쇼핑몰로 인해 피해자를 막고자 망치질과 함께 유튜브를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10만원 찍을 줄 알았는데 정부 규제 때문에 이제 컨텐츠가 사라졌어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어떡하냐 라고 하시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 갱행구 채널은 살아남을 것인가, 좀 양해를 구하고 욕 좀 하고 시작할게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한번 비교를 보여드릴게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어제 이른바 해외 직구를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랑 뉴스입니다. 정부가 어제 이른바 해외 직구를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 이거 들면 안 되나? 아 진짜 들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언론 보도 자료가 왜 알리, 테무, 쉬인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마존, 라쿠텐 이딴 것만 한 장만 쳐넣었어도 느낌이 딱 나오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이게 무슨 개 같은 물타기인가. 조질 뻔했습니다. 이게 제가 찍었다가 어제 갑자기 또 변화구를 틀어버렸어요. 이 새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제 보면 알겠지만 너무 감정적이었어가지고 이걸 올리면 제 채널이 사라질 것 같아가지고 다시 찍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개소리 같은 규제를 할라 했었잖아요. 확실하게 얘기 안 했어요. 일단은 보류 상태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후에는 하겠다 이런 느낌이 큰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이 사태가 왜 일어났고 만약에 이런 규제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길 건가, 이 짧은 지식으로 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규제라고 일단 생각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무섭게 생각했던 망상도 좀 해봤습니다. 뭐 제 채널이니까 마이웨이 하겠습니다. 마이웨이. 정부 때문에 컨텐츠 사라질 뻔했는데 개소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신규 유입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 직구란 게 무엇인가 이거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제가 작은 시장 갖고 있고 거의 섬나라급이잖아요. 위에는 북한에서 뭐 올라갈 수도 없고 우리나라에는 되게 많은 카테고리의 물건이 없습니다. 이 범위가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직구라는 걸 통해서 이제 개인이 판매 목적이 아닌 우리나라에 없는 물건들을 사가지고 사용하는 목적으로 허용을 해줬던 제도인데, 근데 이거를 막 사들여 와가지고 그대로 팔아버리면 밀수입니다. 그냥 바로 그냥 신고 때려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뭐 당근이든 아시잖아요. 중고장터 가면 딱 봐도 그곳의 물건인데 1년 이전에 판매하면은 이것도 불법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도 이제 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진짜 해외 직구를 엄청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리를 2015년도에 알기는 했는데 이전부터 배드지 써가지고 견적 뽑아가지고 관세 막 100만원 이상 내는 막 고가 물건도 사보고, 이 직구는 되게 매니악한 취미 영역에 오래된 문화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부터 얘기하자면 직구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마존에서 누쿠 패드 같은 거 팔아요. 사람들이 롬을 바꿔가지고 안드로이드 패드처럼 막 쓰고 이런 세계가 있었어? 되게 신세계잖아요. 악기 장비면은 내가 보던 뮤지션이 이런 물건을 써요. 야 이건 뭘까? 우리나라 없으니까 이거 사서 들여오고. 제가 맨날 입는 옷 있잖아요. 이거 아디다스 해외에서 구매했던 건데 국내에는 없는 모델입니다. 가격도 좀 저렴해요. 저렴하지 않더라도 메리트가 있고, 저렴하면 나이스고 이런 느낌인데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S 포기해야죠. 국내에 회사가 없으니까. 그리고 반품 이런 것도 솔직히 말하면 힘든, 이 단점을 해외 직구 러들은 감안을 하고 샀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커뮤니티에 막 정보로 막 이런 물건 샀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교류했던 이런 문화였는데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대한민국에 거대한 기업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모델을 돈니 형님을 세웁니다. 해외 직구는 비자카드나 이런 신용카드로만 살 수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그곳은 갑자기 카카오페이를 쳐 때려버리고 네이버페이 이딴 걸 막 때려 넣습니다. 막 너무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냥 이거 한국 기업인가? 할 정도의 한국어 번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한국 K와 특히 막 변했어요. 여기서 이제 3명의 사람을 둘게요. 해외 직구러, 뉴 직구러, 판매를 하시는 업자분들, 이게 딱 3개 두면은 해외 직구를 취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러고 알리 좀 뭐지? 갑자기 막 물류센터를 짓는다고 그러고 새끼들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이러고 있었는데 TV에서도 막 광고 때리고 그러니까 원래 직구를 안 하던 뉴 직구러들이 이제 투입이 엄청나게 됩니다. 막 이렇게 들어가. 여기서부터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국내 우리 유통업체를 하시는 분들이 이 그곳에 신규입이 많고 여기로 사람들이 눈을 돌리니까 국내 시장이 큰일 났다. 우리는 진짜 힘들어진다 이제 갈수록.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가만히 볼 수는 없고 알리가 공격적인 것도 맞았고, 일단 언론에서는 앞에서 보여줬듯이 갑자기 알리 테무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도 망치질을 막 때려치는데 뉴 직구러들한테도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개쓰레기다. 이거 중국 쓰레기 짬처리 아니냐, 냄새 왜 이러냐, 퀄리티 왜 이러냐, 불만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서 또 나뉩니다. 아니 이 가격에 더 뭘 바라냐, 아니 나 돈 주고 사는데 이건 너무 쓰레기 아니냐, 이렇게도 막 싸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얽혀버린 거예요. 이렇게 저도 그렇고 해외 직구 하시는 분도 그럴 수도 있는 분도 있겠지만 이럴 줄 알았어. 불만 나오겠구만. 재밌구만. 관망을 막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지죠. 정부가 해외 직구에 변화구를 틀어버리죠. 그냥 아주. K신증 쳐받아!
가만히 지켜보던 해외 직구러가 이제 뭔 개소리야. 지금 제가 좀 순화하는 거예요. 이 전 영상에서는 너무 욕을 해서 뭔 개소리야. 중국이나 처먹지. 왜 무슨 공산주의냐. 갑자기 해외 직구러들이 들고 일어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벌써 이미 결과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행동인지 말로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국내에서 문제 생깁니다. 국내 업체 유통을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힘든 것도 맞고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게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주장은 우리는 리스크를 감안하고 물건을 셀렉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맞는 법 케이스 인증인데 뭐 이런 걸 다 받고 하는데 이 직구를 이렇게 막 풀어버리니까 우리는 뭐가 되냐 이런 불만이 생기는 거고 근데 소비자들은 여기에 대한 국내 업체에 대한 불만도 생기는 겁니다. 아니 그곳에서는 이게 존나 싼데 왜 몇 배씩 뻥튀기를 해가지고 판매하냐. 근데 저도 작년에 뭐 쇼핑몰 한다고 깝죽거렸고 접은 이유도 취지는 알리 핫딜하는 것처럼 국내 중소기업들 잘 해가지고 핫딜해서 해보자 했는데 네이버 최저가나 다나 최저가가 제일 그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가격 방어라는 게 있어가지고 불가능해서 이제 돈만 날려먹고 줘버린 거죠.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한 벽을 느꼈어요. 솔직히 말하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유통구조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몰라가지고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생산을 하는 나라가 전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되게 적다고. 일단 아시다시피 제조업체가 있고 뭐 여기에 유통을 관리하는 총판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이런 게 있고 뭐 도매, 소매, 소비자 이렇게 단계가 거쳐가는 거 아시잖아요. 여기에 대한 불만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우리나라 대기업처럼 이 제조공장도 운영하면서 마케팅을 잘하는 판매까지 하는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택갈이라고 말하는 듣도 보지도 못한 이런 처음 들어보는 이런 업체가 있었나? 이런 업체에서 청소기를 파네? 이상한 업체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제조업체가 대부분 마드인 치나예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조하면 제조하는 거기서도 막 마진이 딱 붙을 거 아니에요. 다 알리를 생각해보면 알리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갖고 오는 제조국인 치나의 제조업체들이 있죠. 그 마케팅을 잘하고 유통을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알리죠. 알리도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이 직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막 보낸 거 아니에요. 이게 성공한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당연히 알리를 이길 수가 없죠. 규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무서웠던 거 제 망상이거든요. 제 망상입니다. 오늘 개소리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오늘 규제를 때린 순간 갑자기 알테무 측에서는 케이스 인증은 당연한 중요한 사안, 우린 자진협조. 그래서 이걸 봤을 때부터는 내 컨텐츠는 더 흥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이 알테무가 뭐냐 하고 항의하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순순히 수긍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섭더라고요. 왜 얘네들은 갑자기 이렇게 협조적일까? 우리나라 유통업자가 중국 공장에다가 오더를 내리든 가서 셀렉해와서 우리나라 인증을 받는데 이런 과정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제주국에서 먼저 KC로 인증을 받으면서 설계를 해가지고 알리가 그걸 잡아버리면 물류센터도 막 짓는다고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와 거의 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국내 업체에서는 생산도 안 하고 이러는데 알리보다 더 싸게 할 수 있냐? 저는 이렇게 무섭게 생각 들었어요. 사람들이 일어났으니까 이거를 또 철에 모르겠어요. 보류가 될 제 생각에. 반대로 생각해보면 소비자들은 솔직히 물가가 올라가서 예민한 건 사실이에요. 다 모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반대로 이 유통 과정들을 의심하던데 이걸 또 이해를 정부에서도 얘기 안 하니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상황에서 이 사태로 소비자들이 일어나서 들어오는 외국 기업들도 내쫓지 말고 경쟁을 좀 해, 독점만 하지 말고 이렇게 막 반발이 일어나면서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갑자기 넘어가는 단계별로 마진 제한시킨다. 이게 규제 때려버리면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운 복잡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이 규제 해외 직구를 할 때 케이스 인증을 다 받아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그거에 대해 얘기해볼게요. 케이스 인증 되게 중요합니다. 유아용품 이런 거는 애초에 빡셌어요. 애기들 쓰는 거니까.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마패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게 힘이 있는 그게 아니라 우리 국내 제도잖아요. 국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제도. 그래서 이게 뭐 안정적이다, 이게 뭐 완벽하다 이런 걸 그냥 따지는 게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요. 지금 이 인증을 받아라 라는 규제가 지금 개 무서운 거지. 이게 물가가 비싸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국민들도. 근데 저는 이건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시계 국내에 샀단 말이에요. 보시면 국내에 산 거예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시계 있죠? 이거 시계 설명서예요. 나는 한국에서 구입했는데 한국 설명서가 없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분 개 나쁘죠 이건. 아니 일단 성의도 없이 판매만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비싼 거 인정해요. 그것이 물건이 쓰레기 같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등을 돌릴 거고 뭐 같은 물건 택가리 물건이라고 하지만 AS나 다른 서비스에 대한 게 대기업만큼 아니더라도 좀 믿음이 갖게끔 하면은 그런 인식만 있었어도 사람들은 돈 더 주고 그냥 이거 한국에서 안전하게 사지 이런 인식을 가질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케이스 인증을 이거 규제를 해버리면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앞에서 말했듯이 이 우리나라가 급이 섬나라잖아요. 막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게 말은 자유라고 하는데 다 폐쇄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수출하는 기업으로서는 막 샘송 이런 거 되게 글로벌한 막상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생각해봐요.
생각보다 뭐 이게 내수 시장이 좋지 않네. 되게 까다로운 규제들이 많네. 말도 안 되는 규제 많잖아요. 뭐 야동을 막는 나라가 어딨어. 이런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완전 폐쇄적인 거예요. 막 국내에 살 수 있는 물건만 사라, 우리가 허용하는 물건만 사라. 이거 차이슨이에요. 디베아. 심지어 KC 인증을 받은 국내에서 공식으로 구입한 물건입니다. 3,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당연히 뱉도록 조르겠죠? 여기 총판 적혀있거든. 총판에 연락하면은 네, 단종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직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청소기만 봐도 그렇고, 제가 오토바이 하면서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GS 오토바이는 단종도 지금 꽤 오래됐죠. 출시도 40년이 됐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부품을 팝니다.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해외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베이 등을 다 팝니다. 이렇게 청소기 오토바이 봤죠? 거기에다가 차, 모든 해외 기업들, 하여튼 이 사소한 거 하나 트렌드가 빨리 바뀌는 나라에서 기업들도 신제품이 나면 그걸 팔지. 모든 해외 기업들의 부품을 수급을 안 해주면 이거 갖고 오는 사람의 손에 달린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개인이 받겠어요. 솔직히 KC 인증 그 몇백만 원 한다고 막 지금 벌써 이게 나돌아다녔는데 다 폐기 처분 시켜야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거냐? 업자가 갖고 왔는데 이 KC 인증을 받고 내가 판매하는데 이 가격 측정을 제한시킬 수 있냐? 규제를 할 수 있냐? 자유라며요. 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좀 위험한 발언인 거죠. 국제 인증 기관 이거 하잖아요. 막 우리나라는 220에 60Hz란 말이죠. 근데 FCC 미국 봐봐요. 110V예요. 60Hz 맞지만 유럽은 240이나 220에 50Hz가 막 달라요. 주파수가. 이렇게 해당된 여러 국가가 그냥 간소하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 공유한 제도인데, 각 나라마다 이제 들어올 때 그 나라의 규격에 맞게 바꿔서 판매를 해야 돼요. 애플도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하는 물건은 거기에 맞는 캐시 인증을, 이게 그냥 제도지. 그렇다고 우리가 돼지꼬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건 판매 목적일 경우죠. 이딴 거 상관없이 좀 개인이 쓴다고 해서 허용해준 게 해직구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말하는 이 앞에 FCC나 이런 EU CE 같은 거를 그것만 허용해줄 건 못하잖아요. 그것도 외국인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중국을 깔라고 하는 거 맞잖아요. 갑자기 아마존이 니네 존나 싸게 팔게, 똑같은 상황 되면 또 이것도 막을 거예요? 애초에 그냥 이상한 정책입니다 이게. 하여튼 이게 중국을 견제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당장은 뭔가 애매하게 눈치 보면서 일단 들여보내는 것 같은데, 해외지구 KC 인증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 원만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제가 할 일 아니잖아요. 요점은 이것도 있고, 하여튼 알리는 6월달에 또 행사해요. 또 국내 제품 K-베뉴 아시죠? 그래서 한성 노트북 i9 이런 것도 하려고 하는데 그건 이제 따로 공지해드릴게요. 이거.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광고 좀 주세요 좀. 예? 원래는 광고를 받으면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멍청해가지고 혼자 하는 상황인데, 혼자 영상 하나 올리기도 일주일도 개빡세요 지금. 저 영상 많이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3인가 그거? 이미 다 종합소세든 부가세든 다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놓친 한급금을 받으세요. 개구라였습니다 이거. 구라치고 있어 이 새끼들. 존나 설레게. 나이스 하루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저 광고 좀 주세요.